안녕하세요, 동안의사 닥터셀리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팔자주름. 거울을 보게 되면은 주름이 가장 많이 보이거든요. 눈 주변부에 주름이 많이 보이는데 미간이라든지 팔자라든지 이마 이런 데 주름이 갑자기 나도 모르게 확 눈에 띄는 경우가 있어요. 거울에서 딱 보이면은 놀라서 바로 달려오시죠. 봤을 때 가장 큰 주름이거든요. 미간이랑 이마 해봤자 뭐 요 정도인데 팔자는 이렇게까지 딱 보이게 되잖아요. 팔자 주름이 사실 없으면은 실제 나이보다도 더 어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 부분을 많이 중요한 포인트로 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팔자주름이 피부 탄력 문제로만 보기에는 조금 복합적인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여기 중안부, 여기에 탄력이 떨어지면서 요 앞볼살이 처져서 팔자가 보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코 옆에 이제 여기 팔자의 시작 부분, 여기가 꺼져서 그냥 요 자체가 꺼져서 보이는 경우. 또 세 번째는 입 주변에 근육이 많이, 중안부의 근육이 많이 움직이면서 잘 웃으시는 분들 보면은 이런 팔자에 딱 뭔가 이제 종이가 접힌 듯한 그런 결주름, 피부 결주름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경우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팔자 라인 따라서 패여 있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고, 그 부위를 간단하게 채우는 시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자주 하시는 팔자주름 개선 스트레칭이 또 있으시다고. 이 팔자 위에 중안부 근육은 위로 당겨주는 역할을 하고, 이 하안부의 근육은 아래로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중안부 위로 당겨주는 근육을 스트레칭을 시켜서 위로 더 당겨줄 수 있게 만들어서 리프팅 효과를 유발하는 건데요. 미소를 지을 때 이 하잖아요. 그 미소를 짓고 한 번 더 미소를 세게 짓는 거예요. 이 미소를 지은 상태에서 1분간 버티게 되면은 여기가 팔을 떨리게 되거든요. 요걸 한 5번씩 반복을 해줍니다. 이게 나 힘들다 싶으면은 볼펜을 물고 한 5분씩 있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입꼬리 올려주는 근육을 강화를 시켜주는 방법인데요. 집에서도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관리 중에 하나고, 이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시술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상담하시다 보면은 이 정도면 시술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팔자가 뭐 있어도 사실 괜찮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거울을 보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팔자주름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쓰이는 그 시기가 언젠가는 오게 되거든요. 팔자부터 시선이 간다, 그때가 시술할 때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20대 후반도 팔자주름 시술을 받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유형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데, 사실 20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막 권하지 않는 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개선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시술들은 좀 어떤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을까요? 어떤 유형인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거죠. 중안부가 탄력이 떨어져서 처져 있지는 않은지, 패임 자체가 심한 건지, 앞볼이 꺼져서 상대적으로 팔자가 이제 위쪽에 피부가 접치면서 꺼져 보이는 건지, 결주름이 생겨서 약간 칼주름처럼 패여 있는지를 보고 시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중안부 탄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팔자 위가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팔자가 보이는 경우죠. 그때는 이 팔자 위에 울세라로 좀 눌러주거나, 이 부분에 지방이 큰 경우에는 이제 온다 리프팅 같은 리프팅 시술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패임 자체가 심한 경우에는 그 패임을 채워주는 필러라든지 뭐 주베룩 볼륨이나 스컬트라 같은 콜라겐 시술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앞볼이 꺼져서 이 피부가 터지면서 팔자가 생겨 보이는 경우에는 이 앞볼을 채워서 여기를 조금 리프트업 시켜주면은, 힘을 받게 해주면은 팔자가 조금 덜 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 칼주름처럼 딱 배어있는 주름처럼 생긴 팔자주름이 있어요. 그때가 가장 제일 어려운데, 이 경우에는 이제 얕게 필러나 주베룩 같은 시술을 한 땀 한 땀 주입해줘야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완전히 펴지지는 않고 흐려지는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죠. 종이 같은 거, 가죽 같은 거 접고 아무리 펼쳐지더라도 약간 흐릿하게 조금 남아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치료를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 사실 이거는 이제 의사와 진료를 통해서 시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죠. 요즘에 이제 울세라나 뭔다 이런 리프팅 시술 자체는 워낙 대중화되어 있고 뭔가 거부감이 없으신데, 필러 같은 경우 채우는 뭔가 주사 시술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부작용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시술도 부작용은 있을 수가 있지만 빈도가 굉장히 낮고 또 대부분 처치가 가능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거울을 보고 고민했다 싶으면 팔자 주름 개선과 같은 그런 안티에이징 시술을 하는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주 웃으면 팔자주름 예방도 방금 말씀하신 스트레칭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자주 웃으면은 오히려 피부에 접침이 많아서 주름이 생겨요.
웃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사실 너무 거기에 강박을 안 가지셔도 된다. 팔자주름은 내 인생에 발자취지 않을까. 잘 웃으면서 내가 자외선도 차단해보고 뭐 보습도 잘해보고 좋은 것도 먹어보고 건강하게 사는데도 뭔가 이젠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의사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동안의사 닥터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